여러분은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 있나요? 간혹 과거에 만났던 연인과 다시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남든 목적이 남든 사람 사이의 이별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끝맺음을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오해가 본인의 인생을 쉽게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고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전후 사정을 살피며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이 그로브는 영국 리 파크 출신이 27세의 미혼모입니다. 리 파크 영국 남부 햄프셔주 하반트 마을에 위치한 교외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약 27,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이 그로브는 꽤 특이한 취미가 있었는데 악독한 범죄자들과 범죄 다큐멘터리에 심각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이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었고 지독한 사건의 범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이는 딸과 함께 케이크를 굽는 사진을 올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이는 밤 늦게까지 범죄 다큐멘터리와 지하세계에 대한 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거칠지만 아이에게는 자상했던 제이는 겉모습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몸에는 다양한 문신과 피어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셰이가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여러가지 날붙이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방에는 관 모양의 책장도 있었고 침실 벽에는 로즈 웨스트,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같은 악명 높은 사람들의 그림을 액자로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녀가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딸에게는 다정한 어머니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셰이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나고 있던 남자 프랭키 피츠제럴드와 함께 성적 취향을 탐구하고 탐닉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프랭키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굉장했고 그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소비했습니다. 25세의 프랭키 피츠제럴드는 포츠머스에 거주했으며 셰이가 만나는 남자였습니다. 그도 셰이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 의하면 프랭키는 상당히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됐습니다. 사실 그와 셰이는 6개월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졌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대 위의 관계는 이어나갔습니다. 둘은 여러가지 역할극을 하며 서로의 판타지를 채워주는 데 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이른 시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랭키가 셰이의 침대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친구 비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셰이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셰이는 카메라를 시신이 된 프랭키로 돌린 후 이제 이 사람과는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셰이는 우연히 프랭키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페이스북에서 13세의 소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격분했습니다. 셰이는 그와 잠들기 전에 베개 밑에 날붙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셰이는 비키에게 청소를 하고 그를 뒷마당에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날 쯤에 셰이가 비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여전히 친구가 맞지? 하지만 비키는 셰이의 이 한마디를 듣자마자 정신이 들며 즉시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셰이의 집에 도착했는데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절대 현관문 앞에서부터 표백제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Hello. You alright? Yeah. What's going on? Sorry, the dog. No. Don't close the door. What's going on?
What's that? Are you Shay? I am Shay. Right. I've had some kind of strange, interesting call about somebody having had their throat slit. Okay. So what's going on here? No, a dog, that's is it? my dogs, yeah. You're under I arrest just- on suspicion I of know. murder.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tha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ater rely on i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evidence. The necessity for your arrest is for a promp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Okay. 그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길,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도 몰라요. 그는 제 방에 죽어 있는데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사용한 무기는 싱크대에 있어요. 그의 목에 난 상처는 꽤 잔인해요. 제가 그의 목에 넣었을 때 그가 몸을 굴렸었죠. 부검 결과 가슴에 19회, 목에 3회 공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프랭키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었고 지금 일어난 일은 모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 로렌도 셰이와 함께 같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로렌에 대한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셰이는 3일이 지난 20일 수요일 법정에 출두해 공식적으로 기소됐습니다. 셰이의 재판은 2023년 1월 초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한 가지 못을 박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자주 접하면서 허위 진술 작성 방법, 허위 알리바이 설정 방법 등을 숙지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셰이가 벌인 사건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셰이는 프랭키를 죽인 지 몇 시간 후에 비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시신을 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과 고인이 된 프랭키의 다른 비디오들도 전송했습니다. 비키의 증언을 통해 셰이는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현장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셰이는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키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집본만 보게 된다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영상을 입수했고 그들의 거친 모습이 찍힌 영상은 모두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키는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셰이는 과거의 다른 남자친구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알리바이를 속이기 위해 영상을 편집하는 짓을 사용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셰이는 평소에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이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를 다치게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역겨운 짓이 발견됐습니다. 셰이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프랭키의 시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본인의 집으로 다른 남자들을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신이 받을 의심을 무고한 사람에게 넘기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녀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어째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프랭키가 13세의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본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셰이가 너무 성급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똑바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프랭키가 메시지를 보냈던 여자는 17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 차단했었지만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정당방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랭키와 13세라고 믿고 있는 여자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와 침대에서 찍은 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비디오는 편집을 거치기 때문에 프랭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랭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시야가 흐려지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아무 물체나 붙잡고 목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셰이는 프랭키가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17일 배심원의 최종 판단은 만장일치였고 셰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셰이의 법적 선고가 끝난 후 종신형을 선고받자마자 그녀는 즉시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로 본인과 남자의 인생을 끝내버린 제이 그로버 사건이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